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화두가 있어요. 대통령도 바뀌지, 백신도 맞지 이러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특별히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를까요? 내릴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 파인힐 부동산의 대표 조앤리 대표님을 모시고요. 진짜는 무엇이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집값 오를까 내릴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아틀란타는 어떤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2020년에 많이 부동산이 이 상업용이 위축이 됐었단 말이에요. 뭘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상업용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럼 먼저 어디부터 건드려 주시겠어요? 먼저 상업용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네. 예. 저희가 상업용이라고 하면 뭐 사업체, 비즈니스 분야가 있고, 거기에는 뭐 저희 이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뷰티 서플라이, 뭐 오인 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사업체가 있고요. 또 건물이 있는 오피스나 쇼핑센터, 또 웨어하우스,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 그 커머셜 전문 회사 중에서 이제 리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스타라는 그룹, 아주 큰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가요? 예, 네. 예. 그 코스타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제 전망치, 예측치를 내놓는데, 2020년 그 팬데믹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어떻게 커머셜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를 내어놓은 것이, 일단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도 그렇지만 아주 고층의 하이라이즈 네. 오피스에 보면 큰 회사들이 아주 멋있게, 변호사 뭐 이런 그렇죠. 분들. 네. 아주 뷰가 아주 좋고 그런 데를 이제 많이 렌트를 했었어요. 아주 비싼 네. 렌트를 네. 내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층 렌트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엘리베이터. 왜요? 엘리베이터가 건강상의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오피스는 공실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다 네. 꽉 차면 좋겠지만 네, 네. 이렇게 공실률이 하이라이즈보다 저층 오피스가 적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나가면 녹지대도 좀 있고, 네. 예, 쉼터 같은 곳도 있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층 오피스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은 그 하이라이즈 펜트하우스에 정말 그 사방이 유리인 곳에 네. 탁 책상 하나 있고 뭐 이거 어떤 그 로망이었는데. 가면 막 이렇게 위험이 느껴지고 그렇죠. 멋있고 네, 막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저층으로. 많다. 예. 그런 전망을 또 했고요.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제 의식주, 저희가 네. 이제 가장 힘들 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또 입고 네, 네. 예, 거주하는 그 필수 업종, 그 의식주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엑스트라로 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사양, 매출이 저조한 업종으로 넘어가고 2020년하고 변화는 없겠네요. 2020년과 거의 비슷할 비슷하다.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옷도 네.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온라인 네네네네. 쇼핑을 통해서 주로 네. 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JC펜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니만 마르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산을 네네. 했고, 또 이제 옷 집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고 예. 퍼니처를 산다. 집을 그런 가만히 얘기 들었어요. 놔두지 않으시죠.
문을 달고 뭐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홈 임프루먼트 때문에 우리 아틀란타에 본사를 둔 홈디포가 아주 그냥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집에 관련된 가구도 매출이 맞아.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매출이 늘고. 그래서 아마 집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호황인데 이제 반대쪽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숙박업, 그 의식주를 제외한 그 다른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쇼핑센터들도 그 옷가게라든지 신발 가게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물건들은 다 이렇게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왔고 2021년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나 뭐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쇼핑몰을 사둔다던가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제 손님 중에 찾으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 눈여겨보고 있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작년 초에 이게 발발했기 때문에 기존의 쇼핑센터에 이제 세입자가 뭐 5이 있다 그러면 리스는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어요. 움직임은 그대로라고 아주 조용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라서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그 리스는 사실 커머셜 리스는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그렇구나.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아마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럭저럭 하시면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가버먼에서 이렇게 부양책이 나오면서 조금 힘을 받아서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시려는 분들은 값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리스 계약이 꽉 차 있는 곳이 많아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분석이 어떤 업종의 세입자가 이 쇼핑몰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희비가 엇갈릴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헤어살롱이라든지 네일살롱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종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온라인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을 파는 세입자는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있는 세입자의 내용을 보시고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좀 전에 이제 그 조현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다. 지금 쇼핑몰을 보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는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쇼핑몰이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조언이나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제 조금 쇼핑센터 주인 입장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기존에 들어있는 리스의 테넌트들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세입자가 이제 나가서 새로 세입자를 드릴 때에는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좀 장기적으로 베이컨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당연히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앞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렌트를 원할 거예요. 뭐 옛날에 5년 플러스 5년을 원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 3년 리스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또 렌트비를 좀 깎아달라 또는 이제 혹시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물론 퍼스널 개런티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항목을 좀 넣어달라라는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많이 달라질 거다. 계약 내용이 약간 플렉서블한 채로 해야 이제 그게 잘 성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뭐 이런 상황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플렉서블 할 수 있는 그 룸을 좀 두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내용상의 변화 이거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집을 한번 보면 네. 집값이 뭐 말도 못하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집값이 도대체 많이 얼마나 올랐습니다. 올랐길래?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오른 게 뭐 5%, 6%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다라는 어떤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네, 예, 맞춰서. 예. 근데 보통 그걸 이제 해마다 3%에서 5%로 잡았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 이상 많이 오른 거죠. 진짜 많이 올랐구나. 예, 그래서 아틀란타 집값도 평균 집값이 많이 오른 어. 편에 속하고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게. 예. 그럼 떨어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키 포인트가 지금 제일 시장을 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가 이제 모기지를 연체하고 계시거나 안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네네네.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10월에 많은 분들이 거기 프로그램에서 엑싯을 하셨어요. 예, 무슨- 모기지를 안 내도 돼, 네네. 유예하는, 그러니까 네네. 모기지를 안 내는 프로그램에 들어 계시다가 네.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면 이게 자꾸 내 의무를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오신 그러니까 분들이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안 내셨던 걸 다 갚으셔도 되고 또는 안 낸 만큼을 이제부터 내는데 한 달에 100불씩, 200불씩 더 내겠다. 예, 페이먼트 플랜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안 낸 거는 나중에 기간이 30년 후에 플러스로 몇 달 더 얹어달라.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너무 힘들어서 나는 론 모디를 해야겠다. 그러면 론 모디피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4가지나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렌더랑 은행이랑 합의해서 선택을 하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셨어요. 생각보다 형편이 괜찮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안에 계신 분이 less than 3 million. 전국적으로. 그것도 의외로 적네요.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다 차압을 해가지고 여기 촥 차압집들이 많아지면 집들이 옛날에 확 나온다. 탁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그 2020년 주택 동향 보고서라는 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자산 가치, 홈 에쿼리가 가장 높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2부에 흥미진진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런 그 음악 프로그램을 좀 보는데 꼭 발표할 때 끊더라고요. 자, 하버드에서 뭐라고 발표했는지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토 오늘은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리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부동산의 전망과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 분석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의견을 또 많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조현희 대표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아까 하버드에서 뭐라 그랬는지에서 제가 딱 끊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네. 뭐라 그랬어요? 하버드 주택 동향 보고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게 45페이지 정도 어이구, 되는데 영어로. 예.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2번에 출연하면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느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예,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 영 제너레이션 청년층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 비율이 굉장히 대공황 이후로 가장 많아졌다라는 보고도 네네.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산 가치,
홈 에쿼리가 역대 최고로 높아져 있다. 그것도 신기하네. 이제 그게 이제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기지는 이렇게 다달이 내면서 이렇게 빚은 내려가는데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이 갭이 커져서 이 에셋이 자산 가치가 그만큼 갭이 커져서 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내가 집을 팔면 그만큼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기지 유예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대표님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모기지 20만 불 갖고 있는데 집이 30만 불짜리를 샀는데 지금 40만 불이 되었어요. 네. 과연 그런 집을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옛날에 깡통주택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그 반대잖아요. 예. 그럼 뭐 사람- 빚을 내서라도 또 갚아야 그렇죠. 되겠네. 사람들은 집이라는 걸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죠. 특히 이렇게 자산이 내가 다달이 돈을 갚아서 쌓아놓은 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ss than 3 million의 그 찹 방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들어 계신 분들이 이제 1월 말, 2월 말이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죠. 뭐 익스텐드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무도 몰라. 그건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이 되어서 물건이 쏟아질 것이다. 그 생각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이 이렇게 내 자산을 쌓아놓은 걸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할 것이다. 2008년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기다리고 있구나. 예, 조금 떨어지면 사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부정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매물이 많아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매물이 원래는 건강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한 180일 정도 네. 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와줘야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5개월, 6개월이어야 되는 게 2.5개월치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 부족한 매물을 좀 메꿔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너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집을 억지로 사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다양한 많은 물건들 중에 좋은 거, 똘똘한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보고요. 셀러의 마켓은 아니다. 예, 이제 그게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폭락하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2008년과 비교해서 이제 뭐 곧 꺾일 거다라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땐 약간 허황된 게 많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인터내셔널 바이어들 그러니까 캐시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갭 투자도 많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입니다. 지금은 투자용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올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보통 투자용을 사셔서 캡 레이트이 뭐 7%, 8%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그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그렇게 캡이 안 나와요. 뭐 5%에서 6%대입니다. 그럼 뭐 세금 빼고 뭐 남는 게 있나?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제 사시긴 하지만 그렇게 투자자들이 덤벼들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수가 많으면 위험하죠. 그쵸, 근데 맞아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 우리가 많이 살고 이제 우리 고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런 메리트가 있었어요. 뭐 물론 한 10년 전 얘기지만 네. LA에서 집 한 채 팔고 오면 여기서 거기보다 훨씬 큰 집을 사고도 작은 스트립몰 하나 사서 이제 임대를 네, 놔서 네. 노후 보장 수익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이제 그런 얘기 못 하게 된 건가요? 예,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네.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지아의 미디언 프라이스는 30만 불대예요. 아직 40만 불 넘은 거 아니고요. 예. 뭐 버지니아나 그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비싼 편은 아니에요. 옛날에 워낙 쌌기 때문에 올라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잘 보셔야 될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조지아는 가장 빨리 실업률이 회복된 도시예요. 그것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조지아를 떠받들고 있는 대기업들이 아주 탄탄하다. 예, 우리가 뭐 홈디포가 지금 집에 관련 화랑을 겪고 있고, 물론 이제 델타라는 회사가 있지만 델타가 2020년에 레이오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시 돌아올 경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지아에 있는 대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사람을 뭐 해고하거나 감원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뭐 아마존 물류 창고가 들어오면서 또 노동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SK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지아 자체는 계속해서 파서빌리티가 있는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타주 유입하는 인구가 많은가요? 제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 마이애미, 휴스턴, 텍사스, 콜로라도, 이렇게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이제 집을 보러 다녔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뭐 그분들은 지금 새 집들을 사셔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클로징을 하시게 되는데,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쭤봐요. 왜 조지아를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요즘 분들 참 똑똑하세요. 내가 이 도시하고 이 도시 두 개를 놓고 어디를 갈까 비교를 해봤다. 가보기도 했다. 그리고 조지아도 와보시고, 그리고는 자연환경, 그 자연환경, 그 다음에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그게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날씨. 그런 모든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서 조지아가 제일 낫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또. 사는 사람은 사실 잘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아주 저희는 럭키한 거. 그러니까 맨날 쌀밥만 먹는 사람은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도시, 특히 LA나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지나다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조지아는 운전을 하고 개별적으로 다니고 집들도 좀 뚝뚝 떨어져 있고, 또 숲이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이런 그 한적하면서 시골 같으면서도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도시는 여전히 즐길 수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거의 뭐 반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한번 오셔서 보고, 나 여기 올래 하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정말 그 매력적인 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지역적인 거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조지아가 좀 부상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조지아가 관광 산업에 기대 살지 않았던 것이 또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델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손님이, 그분은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뭐 호텔의 네온 사인은 아주 휘황찬란한데 사람은 없고 마치 죽은 도시 같더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하와이도 지금 그 여행업의 리턴된 그 비율을 따지면 지금 기존의 100%에서 37%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관광산업, 여행, 숙박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주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백신이 생각보다 늦은 속도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살아도 괜찮다 쪽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도 앞으로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좀 정원이 있고 이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운될 일은 없다. 지금 이런 전망이 되네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족, 집. 그러니까 집 중심,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뭐 이혼율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외에 가족 간에 얼굴 못 보고 살았던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홈 임프루먼트가 늘어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뭐 청년층이 돌아와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 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서 같이 사는 그 큰 틀을 이제 만들었고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쪼개고 오픈 구조보다는 이제 쪼개진 공간들을 더 필요로 하고 또 이제 환경의 영향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에어 퀄리티 꼭 그런 집이 나올 거예요. 제가 처음 주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집들이 지금 빌더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커졌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피스는 없어지지 않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를 작년 5월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미국 총 생산의 3분의 2가 재택근무에서 발생을 했대요. 와, 집에서도 일 많이 하네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전문직과 기술직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그 생산량을 늘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업군 안에서도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아주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직이라든지 비서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사무직 중에서도 그런 업종들은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에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하버드 대학 동양연구소에서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있다. 이제 그 가장 큰 예가 연봉이 75,000불 이상 되는 세입자들은 렌트비가 연체되는 비율이 7% 정도 돼요. 그런데 2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20%.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빈익비. 그러니까 75,000불 받는 사람이 렌트 따지면 아마 한 2,000불에서 2,500불 렌트 될 겁니다. 그리고 25,000불이면 1,000불 미만이죠. 그러니까 아주 싼 렌트를 내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고 오히려 비싼 렌트를 가진 사람들이 연체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키는 백신일 거예요. 맞아요.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워크하면 이제 누구든지 나가서 대면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 저소득층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좀 덜 힘들어지는데 백신이 만약에 안정성이 문제이 안 되고 자꾸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의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모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고 이제 앞으로의 투자 혹은 앞으로의 이사에 대한 생각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백신도 자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청해서 맞을 수 있는지 자꾸 웹사이트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